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7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작업 1번은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작업 1번은 그대로 넘어가고 기본작업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면 B1부터 G1 영역은 여기 선택 영역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맞춤. 보통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셀 병합을 하잖아요. 지금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셀 병합이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B1부터 G1까지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세히 눌러가지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서 맞춤해 보시면 요 가로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셀 병합 없이 글자가 가운데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시사항은 셀 스타일, 여기 있죠? 셀 스타일에서 제목 1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와 같이 1번이 끝나고요. B3부터 G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B4부터 B7, 그런 다음에 셀 병합, 이거 셀 병합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색은 진한 파랑 이렇게 해주시고요. 최후의 색은 노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B8부터 11까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식을 지어 볼게요. B4부터 B7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8부터 B11, B11부터 16, 12부터 16 여기 지정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색은 진한 파랑, 최후의 색은 노랑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부터 27 영역은 연월일에 요일이 나오도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날짜에서 연월일 요거 있잖아요. 요거나 요거 선택한 다음에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직접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려면 날짜에서 요거 선택해서 확인 되고 셀 서식 확인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검이 서식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서 바꿔도 돼요. 다시 날짜에서 요거 확인 연월일이고 셀 서식 죄송해요. 날짜에서 이거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해서 이걸 수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연도 4자리 연 월 요 위에 나타나는 게 볼 수 있죠. dd 1 가로 열고 하나 둘 세 번 하면은 토까지 나오고요. 지금은 토 요일이니까 A가 4번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서식을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이 연자에 따른 쌍따옴표를 넣어도 되고요. 한글은 쌍따옴표 안 넣어도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요. 이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죠. 비어있는 셀 여기와 G13 영역은 대각선 표시죠. 여기 보시면 테두리에서 벗어 다른 테두리 누르면 여기서 왼쪽 대각선과 오른쪽 대각선 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이 표시가 되고요. A3부터 자 여기 F16 이 전체죠. 모든 테두리 선택하면 또 모든 테두리가 지정이 되죠. 자, 위쪽 아래쪽 이중 테두리인데 여기 보시면요. 선택한 거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는데 위쪽 이중 테두리가 없죠. 있나요? 이중 테두리가 아래쪽가 있고 위쪽 아래쪽 그쵸?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쪽을 선택하면은 아래쪽이죠. 결론적으로 위쪽 아래쪽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테두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면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줄 선택해서 해주시고요. 자, 이중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위쪽과 아래쪽 하면 이중 테두리가 위쪽 아래쪽이 되죠.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범위 지정해서 아래쪽 이정 테두리하고 또 여기 선택해서 아래쪽 이정 테두리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 2번이 끝나게 되겠죠.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고급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급 필터 하기 전에는 조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성별이 여이면서 입사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이 조건을 G3셀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써볼게요. 성별이 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별의 요거를 필드를 복사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입사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입사일이 이후이다. 2018-01-01 이렇게 해주면 2018년 1월 1일 이후가 되죠. 됐죠? 뭐 조건은 뭐 정렬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기 테두리가 뭐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이건 상관없어요. 테두리가 없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점수에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일단 성별이 여이면서 입사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거나면 이렇게 하면 이거나 앞전에 배웠죠? 요게 같은 행에 들어있으면, 그렇죠? 같은 행에 들어있으면 이면서 AND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 됐고요. 자, 범위를 지정해서 들어가도 되고 클릭해서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하죠. 자, 목록 범위는 요 범위가 되고요. 조건 범위는 G3부터 H5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G7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7셀을 클릭해 주시고, 자, 확인해 주시고, 다 맞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3명, 여기에 포함된 게 여자이면서 2018년 이후 데이터가 3개가 되겠네요. 자, 5점짜리고요. 간단하니까 여기서 뭐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기본 작업 3에서는.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점수를 이용하여 순위를 나타내고자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점수에 대한 순위를 여기다 구하면 되는데, 순위가 없으면, 지금 여기 순위가 없잖아요. 여기가 순위가 없으면 결석으로 나타내라. 여기 두 개, 얘네들은 결석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순위를 구할 때 아마 여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이 if errors라고 한 이유는 에러가 났을 때 이 결석으로 나타내라, 이런 소리겠죠.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if error는 나중에 쓰고요. 일단 순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랭크 EQ 점수. 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인가를 나타낸 거고, 보통 큰 값이 1등이면 0을 쓰겠죠. 여기 보면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0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안 써도 정답 처리되고요. 뭐 0을 쓰셔도 같은 정답입니다. 엔터를 치면 3이고요. 순위가 3이면 3 위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퍼센트 위라고 써주시면 잘못됐네요. 써주시면 3위가 나타나게 되죠. 아까 표시했던 이 부분에 보면 not able이 나올 거예요. NA. 점수가 없기 때문에 NA가 나왔고요. 이렇게 오류가 나왔을 때 이 오류를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예요? if error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if error를 써주시고요. 맨 앞에다가 if error를 써주시고, 그렇죠? 맨 뒤에다가 쌍따옴표 결석이라고 써주시면 요 에러가 나온 부분이 결석으로 바뀌게 되죠. 결석. 그렇죠? 그래서 이 if 에러는 시험에 나올 때 뭐 hlookup이나 vlookup이나 추주 함수랑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랭크 같은 함수라도 같이 나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표 2번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종 점수를 구할 건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여기다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은 소수점을 절삭하라. 이 절삭하는 게 뭡니까? trunc 들어갈 거고 정수로 표시해라.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8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라 라는 소리죠. 요거 연결 연산자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뭐 평균 구하는 거야 에버리지로 구하시면 되죠. 최종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소수점이 나오면 절삭하래요. 그럼 이 앞에다가 trunc 절삭이 되죠. 83. 여기다가 앞에다 근데 평균이란 글자를 쓰래요. 요 앞에다 평균이란 글자 쓰려면 쌍따옴표 평균 연결 연산자 엔드 연산자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콜론이 들어있네요. 균자에다가 콜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평균을 구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잊지 마시고 AND 쌍따옴표 공백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ND 자 여기다 바로 써도 되겠네요. 한 칸 띄고 표준 편차 이렇게 해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여기 한 칸 띄어졌죠. 이렇게 한 칸 띄는 거 요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D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ST DV. 자,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건데 최종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그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역시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trunc를 써주시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타나죠. 자, 지금 여기서 원하는 답이 이거죠. 평균이 83이고 한 칸 띄고 표준 편차가 8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여기서 보시면 에버리지와 스텝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2번이 끝나게 되겠죠. 자, 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 3번은 경영학과에서 서비스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제외한 거, 요거와 요거를 제외한 학과 비율을 나타내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과의 비율을 나타내라.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개수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서비스를 제외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6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전체 비율이 나오죠? 지금 서비스를 제외한 요 유통이나 물류 요게 6개고 전체가 8개다. 맞나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나오겠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외한 개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걸로 구해야 되겠죠? 자, 서비스를 제외한 개수는 count if 이 학과 중에서 쌍따옴표, 심표 쌍따옴표 같지 않다 서비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6이 나올 수도 있고 600%가 나오면 이게 100분율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6이 나오고요. 나누기 카운터 전체의 개수 8개죠. 즉 6 나누기 8 해가지고 7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75%가 정답입니다. 자, 표 4번 보시면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나타내는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빠른 기록 중에서 1시간 12분 40초 1시간 19분 이게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표시하지 마시고 시, 분, 초 형태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hour, minute, second 함수, 그 다음에 small 함수,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걸 다 사용해야 되죠. small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시간을 추출하고 그러면 보시면 여기다가 sm small 전체 범위 컴마 2라고 써주시면 이와 같이 나와요. 1시간 19분 40초.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셀 서식으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셀 서식을 이용하지 말고 해야 되죠. 계산 작업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앞에다가 hour 방금 그 1시간 19분 40초 중에서 시간을 추출해서 연결 연산자 시를 붙이겠다. 1시, 그쵸? 1시 한 칸 띄고
띄어쓰기 돼야 되죠. and 그 다음에 분을 추출할게요. 얘랑 똑같아요. 뭐 복사해서 써볼게요. 분 민읒 요 스몰 구했던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19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분 한 칸 띄고 이렇게 19분. 또 마지막으로 SECOND 초 스몰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뒤에다 분 써야 되겠죠. 아니 초 써야 되겠죠. and 초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워 미뉴 세컨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면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최저 금액과 지역이 경기인 판매 금액의 최저 금액을 평균을 나타내시오. 에버리지와 디민 안에 에버리지 안에 디민 컴마 디민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디민 2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먼저 쓸게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 두 번째 조건은 지역이 경기인. 그래서 서울에 대한 최소값과 경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 최소값 먼저 구해볼까요? 디민 서울의 최소값 전체 범위 판매 금액에 대한 최소값, 그쵸?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인 이렇게 되면 지금 요거는 서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에버리지 써주시고요. 평균을 구할 거죠. 서울에 대한 최저값 구했고요. 여기다가 다시 디민 전체 범위 컴마 그죠? 판매 금액 컴마 이번엔 지역이 경기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요즘은 문제가 에버리지 안에 디맥스 디민 또는 이렇게 디민 이런 거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최소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에 대한. 그래서 디맥스 디민 이런 것들 시험에 좀 요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는 반드시 변동값과 결과값이 있거든요.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게 변동값이고요. 나머지 얘 통신요금의 평균 요거 통신요금의 평균 얘가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동값 여기다가는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G17셀은 통신요금 평균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B19셀을 선택해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할인율이라고 써주시고요. 두 번째 G17셀에다가는 통신요금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편하게 가시려면 변동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요 20이 30으로 요 20이 10으로 변경하는 거죠. 여기를 잡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19셀을 선택해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추가해서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인율 인상이라고 써주시고요. 변경셀이 왜 자동으로 잡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선택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선택해서 들어가면 뭐 또 잡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저는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건 절대 참조가 되어 있거나 상대 참조 되어 있거나 무방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할인값은 0.3 또는 30%라고 써주시면 돼요. 0.3이라고 써도 되고요. 똑같은 의미니까. 자, 추가 눌러서 두 번째는 할인율 인하예요. 할인율 인하. 여기 보면 10%죠. 10% 확인 누르시고 다 끝났어요. 인상과 인하. 혹시 편집 눌러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을 클릭한 다음에 결과 셀은 아까 G17셀이니까 G17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인상과 할인율 인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됐나요? 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 오타가 있거나 할인율 인상 인하가 오타가 있거나 여기서 오타가 있을 때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그냥 삭제해 버리시고요. 다시 가서 여기 오타 있는 거를 다시 고치시면 되고요. 다 수정이 됐다면 가상 분석에서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면 여기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아까 시트를 지웠다고 해서 이게 지워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다시 편집 눌러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편집 눌러서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수정이 다 됐다면 요약 눌러서 G17셀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시각적으로 뭐 오류가 있다면 요 시트를 삭제해서 다시 해주는 게 좋겠죠. 요게 또 10점짜리 작업이니까.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표 1, 2, 3 요 3개의 표를 여기다가 통합을 해주는 거죠. 요 3개의 표를 여기다 통합을 해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명이 K와 E와 Y, QY로 시작하는, 자, 여기가 별 있으면 어떤 걸 입력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K 별 E로 시작하는 이니까 별을 써주시고요. Q Y 별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 F12부터 I17까지 전체 범위를 16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통합. 자, 문제 보시면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계로 선택해 주시고요. 참조에다가 A2부터 D8까지 드래그 추가. 두 번째는 F2부터 I8까지 추가. 마지막 표도 A12부터 D18까지 추가. 3개가 다 추가됐다면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데이터 통합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매크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매크로 이름을 보시면 취업률이고요. 이따가 자, 취업률을 계산하는 수식은 여기 있으니까 이 수식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취업률을 구할 건데요. 먼저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억을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아까 봤던 취업률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취업률은 가로 열고 여기 있는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 더하기 창업 더하기 대학원 진학 더하기 군입대 점수 가로 닫고 나누기. 여기 보시면 졸업인원의 합계죠. 이 합계는 썸함수로 구해주시면 돼요. 졸업인원의 합계. 근데 여기서 F4를 안 누르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F4를 안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 합계 범위가 내려오게 되죠. 합계 범위는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내려오니까 얘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해서 취업률 뭐 해주시고요. 취업률은 가로 열고 고용보험 가입 더하기 창업 더하기 대학원 진학 더하기 군입대 가로 닫고 나누기 썸. 그 다음에 졸업인원 이거 반드시 F4 눌러줘야 되겠죠. 요즘 매크로에 이렇게 절대값 참조를 지정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할 때 이 절대값 지정하는 부분을 반드시 마스터 하시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요즘 매크로에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해 주시고요. B12부터 C13은 여기 영역이죠. 여기다가 단축, 삽입의 단축.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긁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취업률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름은 취업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지우고 얘를 누르면 취업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매크로 하기 위해서 다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에요.
서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G4부터 여기네요. G10 요 영역은 그렇죠? 셀 스타일에서 홈에 가면 셀 스타일 여기 있죠? 여기서 40% 강조색 4 여기 있죠? 40% 강조색 4를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범위 해제해 주시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되겠죠. E12부터 F13까지 드래그해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름은 서식. 도형을 클릭할 때 매크로 지정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매크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차트 작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종류를 3차원 차트, 3차원 묶은 세로 확대형으로 변경해 볼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여기 있죠. 3차원 묶은 세로 확대형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쵸? 하반기 계열이면 요 주황색인데요. 이거를 원통형 차트로 변경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요거 하나만 원통형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 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이렇게 해서 차트 계열 종류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변경해서 만약에 얘를 없죠. 그쵸? 원통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얘만 변경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들어가서 원통형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원통형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1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많이들 당황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차트 크기를 90% 설정하세요. 자, 이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서식 들어가서 여기 크기 있는데요. 이 크기에 보시면요. 여기 높이와 너비를 각각 90%로 지정을 해주시면 차트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차트 요소 눌러서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는을 해주시고 B1셀이죠. B1셀을 클릭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제목이 연동이 됩니다. 차트 제목의 스타일은 홈에 가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죠. 디자인에 있죠. 서식에 있죠. 죄송해요. 서식에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긴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차원 회전 이렇게 바꿔볼게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3차원 회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0도 그렇죠? 원근감은 30도. 잠깐만요. 원근감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차트 오른쪽,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 얘가 0도, Y도 0도, 원근감은 30으로 지정해주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걸로 변경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는 일단 해봤어요. 자, 마지막 축제목과 세로 축제목, 그쵸? 세로 축제목 다 주단위 요거를 변경해 볼게요. 세로 축제목의 실적이라고 넣을 건데요. 차트 요소 눌러서 축제목은 기본 세로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실적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요거 세로로 변경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그렇죠? 차트 및 크기 있죠? 크기 및 속성 들어가서 얘를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주시고요. 요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100씩 커지고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주 단위를 100으로 입력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바뀌죠.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나왔던 차트랑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 원통형 차트라든지 차트 90% 지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